내가 죽거든 눈 오는 밤에 대문을 활짝 열어두어라. 죽음을 앞둔 시어머니가 씨바지의 손을 붙잡고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남긴 것은 곳간 열쇠도 땅 문서도 아니었지요. 아이를 낳자마자 잃고 20회를 부엌에서 살아온 그 여인은 도무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활짝 열린 대문 안으로 낯선 젊은 사내 하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달빛 아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청주 땅에 도씨 댁이라는 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곳간이 12채요. 논밭은 걸어서 한나절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지요. 가을이면 나락 실은 수레가 대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흉년이 들면 온 고을 사람이 그 집 곳간만 바라보았지요. 그 집 곳간을 20회째 지켜온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시월이라 하였습니다. 허나 그 집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씨바지는 어디 갔느냐? 곳간에 있습지요. 새벽부터 돼지를 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에 종일 앉아 있으면 뼈가 시릴 텐데. 저 아주머니가 언제 춥다 소리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날도 시월은 곳간 한복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앞에는 나무대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시월이 쌀을 한 돼 퍼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손날을 세워대 위를 쓱 밀었습니다. 넘치던 쌀알이 우수수 떨어지고 돼 위가 반듯하게 평평해졌습니다. 12. 시월의 입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옆에 선 어린 종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아주머니, 세지도 않고 어찌 아십니까? 손이 아느니라. 손이 어떻게 셈을 합니까요? 자루 하나가 12되다. 12되가 안 되면 어딘가 세는 것이고 넘치면 어딘가 잘못 담은 것이지. 그럼 지금 저 자루는 몇 되랍니까? 11되 반이다. 어린 종이 자루를 풀어대로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1되를 채우고 난이 반되쯤이 남았지요. 세상에, 정말입니다요. 놀랄 것 없다. 20회를 했으니 아는 게다. 저는 10회를 해도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10회를 하면 알게 된다. 다만 10회 동안 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어린 종이 해벌쭉 웃으며 자루를 짊어졌습니다. 시월은 다시 되를 들었지요. 이 집에서 시월이 가진 것은 그 손 하나뿐이었습니다. 방도 없었지요. 부엌 옆 겹방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겨울이면 벽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물그릇이 얼었지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마님은 씨바지라 불렀고 종들은 씨바지 아주머니라 불렀지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20해 전에 아들을 하나 낳았지만 그 아이는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월에게 남은 것은 뒷산의 작은 무덤 하나였지요. 해가 지면 시월은 밥 한 그릇을 들고 뒷산에 올랐습니다. 봉분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어른 무릎께밖에 오지 않는 작은 흙더미였지요. 시월은 그 앞에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곳간에 눈이 들이쳤다. 자루를 죄다 안쪽으로 옮기느라 해가 다 갔구나. 무덤은 아무 말이 없었지요. 손이 시려서 돼질이 자꾸 어긋나더라. 어미가 늙었나 보다. 바람이 마른 풀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살았으면 올해로 20이다. 20이면 산의 구실을 다 할 나이지. 시월은 무릎에 얹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미가 저 찬번을 못 물렸구나. 그러고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빈 그릇을 들고 산을 내려왔지요. 20해 동안 하루도 걸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저러고 다니는가. 제배 아파 나았으니 어쩌겠나. 허나 씨바지가 아이 무덤을 지키는 법이 어디 있누. 낳아주면 그걸로 끝인 게지. 그러게 말일세. 삭슬 두둑이 받아 진작 나갔으면 시집도 갔을 것을.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씨바지란 본디 아이만 낳아주고 떠나는 자리였으니까요. 아이는 본처가 기르고 씨바지는 삭슬 받아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10월은 떠나지 않았지요. 떠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10월은 이 집 곳간을 맡게 되었지요. 글자는 끝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허나 수많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남았지요. 곳간 장부에 적힌 글자 가운데 10월이 알아보는 것은 몇 자뿐이었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적어 놓은 글자는 10월에게 그저 검은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허나 수는 보였지요. 80, 20, 60. 그 수만은 10월의 눈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10월이 곳간을 맡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도시댁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처 황윤정이 낳은 사내 아이였지요. 우진이라 이름 지은 그 아이는 유난히 자주 울었습니다. 또 우는구나. 유모는 어디 갔느냐. 부엌에 물 데우러 갔습지요. 불러오너라. 귀가 아파 견딜 수가 없구나. 마님께서 잠시 안아주시면 그칠 텐데요. 내가 안는다고 그칠 울음이더냐. 울다 지치면 그만둘 것이다. 윤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기는 낳았으되 안아준 날은 손에 꼽을만 했지요. 아이가 울면 안방문이 닫혔고 울음소리는 마당을 건너 부엌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나온 것은 10월이었지요. 10월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안방 마루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마님, 소인이 잠시 업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천한 것이 어딜 넘보느냐. 노마님께서 이르시길 아이가 울면 누구든 업으라 하셨습니다. 방 안이 잠잠해졌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10월의 품에 아이가 안겼지요. 10월은 아이를 등에 업고 마당을 돌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아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지요. 10월은 저도 모르게 흥얼거렸습니다. 곡졸할 것도 없는 그저 숨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윽고 아이가 잠들었지요. 허나 10월은 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면 등에 업힌 그 무게가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 모습을 마루 끝에서 한씨 부인이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지요. 어미는 낳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품어서 되는 법이다. 10월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등에서는 남의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지요. 뒷산에는 제 아이가 흙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노마님, 소인은 어미가 아닙니다. 어째서 아니냐. 소인은 낳기만 하였습니다. 품어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품는데 어디 정해진 때가 있더냐. 소인의 아이는 이미 갔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지요. 노인은 오래도록 10월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월은 그 말을 그저 위로로만 들었습니다. 늙은 어른이 서러운 아랫사람에게 던지는 그런 인정 있는 말이라고요.
그 말이 20해 뒤에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지요. 그날 밤 10월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에 남은 아이의 온기가 자꾸만 되살아났으니까요. 10월은 어둠 속에서 제 손을 들여다보았지요. 아이를 받쳐들었던 그 손을요. 품어서 되는 법이라. 10월은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지요. 밖에서는 그의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한 해 전이었습니다. 10월이 도시 댁 대문을 처음 넘던 날의 이야기지요. 10월의 집은 청주 외곽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남의 집 삭바느질로 딸 하나를 키웠지요. 그 어머니마저 자리에 눕자 약값이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멈이 딸 하나를 두었다지. 중매를 놓는 노파가 툇마루에 걸터 앉아 말했습니다. 도시 댁에서 사람을 찾는다네. 노마님이 손이 급하신 모양이야. 무슨 사람 말입니까? 아이를 낳아줄 사람이지.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새어 나왔지요. 삭시 20냥일세. 20냥이면 자네 어머니 약값이 몇 해는 될 걸세. 10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낳기만 하면 되네. 아이는 그 댁마님이 기르실 것이고 자네는 몸 추스르는 대로 나오면 그만이야. 낳은 아이는 그 댁 아이지. 자네의 아이가 아닐세. 10월은 그날 밤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녀가 잠시 나가 살 곳이 생겼습니다. 어딜 간다는 게냐? 좋은 댁입니다. 밥은 굶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벽을 보았지요. 어미가 못나서 그렇구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내가 조금만 성했어도 좋은 댁이라 하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다녀오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이라. 어머니는 그 말을 되뇌다가 딸의 손등을 몇 번 쓸었습니다. 몸 조심하거라. 그것 하나만 하거라. 예, 어머니. 10월은 그날 밤 내내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지요. 이듬해 봄, 10월은 도시 댁 곁방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꼬박 하루가 걸린 산고였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새벽빛이 들어올 무렵에야 아이 울음소리가 터졌지요. 아들입니다요. 산파가 아이를 씻겨 포대기에 싸 안겨 주었습니다. 10월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것을 받아 안았지요. 세상에, 아이는 눈도 못 뜬 채 입만 오물거리고 있었습니다. 10월은 홀린 사람처럼 포대기를 조금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왼발 바닥에 붉은 자국이 있었지요. 동전만 한 크기로 번진 옅은 자국이었습니다. 10월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10월의 왼발에도 꼭 그 자리에 같은 것이 있었으니까요. 어릴 적 어머니가 발을 씻겨주며 웃던 기억이 났지요. 이건 내 것과 똑같구나. 내 외할미한테도 똑같은 것이 있었지 하고요. 어머니. 10월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 나왔지요. 어머니, 제 아들에게도 있습니다. 같은 게 있어요. 10월은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지요. 그러다 눈앞이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산고에 지친 몸이 그제야 무너진 것입니다. 10월이 다시 눈을 뜬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곁방 천장이 낯설게 흔들렸지요. 10월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는요. 머리맡에 앉아있던 유모 막덕이 흠친 몸을 떨었지요. 안채로 가셨습지요. 안채라니요.
노마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마님께서 기르실 것이라고. 10월은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손싸개는요. 소인이 지어둔 손싸개가 있었는데 함께 보냈습지요. 아기씨 손에 끼워 드렸습니다. 10월은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지요. 배가 부를 적부터 밤마다 등잔불 아래 지은 것이었습니다. 무명천을 곱게 접어 손목계에 붉은 실로 매듭꽃을 놓았지요. 10월의 어머니가 10월에게 해주었던 그 매듭 그대로였습니다. 끼워는 드렸다니 다행입니다. 세대 그런 말씀 마시고 어서 몸이나 추스르십시오. 그날 밤 사랑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주인 되는 도경원이 겹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몸은 좀 어떤가? 소인은 괜찮습니다. 날이. 아이를 보았네. 손발이 어찌나 여물던지. 도경원은 문지방에 선 채로 잠시마를 골랐습니다. 수고했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허나 10월에게는 그 세 글자가 오래 남았지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10월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준 사람은 그이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안채에서 마님 황윤정이 마당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몸을 추스르는 대로 삭슬 셈해 주겠다. 예, 마님. 아이는 내가 기른다. 그것이 법도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 되었다. 괜한 마음 두지 말거라. 윤정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지요. 10월은 방문 틈으로 안채 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담 하나 너머였지만 그 담은 10월에게 강보다 넓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났을 무렵이었지요. 안채 쪽이 갑자기 소란해졌지요. 아기씨 몸에 열이 오릅니다. 의원을 부르거라. 돌림병 기가 있는 듯하니 아무도 들이지 마십시오. 윤정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돌림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한씨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섰지요. 어머님께서도 들어오시면 아니 됩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옮으면 큰일입니다. 내 손자다. 손자니까 지키려는 것입니다. 안채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부터 사흘 동안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윤정과 유모 막덕뿐이었지요. 10월은 겹방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몸을 일으킬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어멈, 아이는 좀 어떻습니까? 열이 좀 있으십니다. 들어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세댁 돌림병이라지 않습니까? 세댁까지 몸져 누우시면 어쩌시려고요? 막덕은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지요. 곡소리가 담을 넘어왔습니다. 10월은 맨발로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주저앉았지요. 아이는요. 우리 아이는요. 세댁 이러지 마십시오. 한 번만 보게 해 주십시오. 한 번만. 돌림병입니다. 가까이 가시면 아니 됩니다. 막덕이 10월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10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을 움켜쥐었지요. 그날 아이는 해도 뜨기 전에 뒷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일을 맡은 것은 마님의 친정 오랍이 되는 황세현이었지요. 돌림병으로 간 아이는 오래 두는 법이 아니오. 서둘러야 하오. 곡이라도 제대로 하고 보내야지요. 곡을 하다 온 집안이 알아눕겠소. 관은 작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안을 보지 못했지요. 10월은 산 아래에서 그 행렬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10월이 제 아들에 대해 아는 전부였습니다.
딱 한 번 안아본 무게, 왼발의 붉은 자국, 그리고 새벽의 산을 오르던 작은 관 하나. 아이를 묻고 한 달이 못 되어 10월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삭스로 받은 20냥은 약값과 장례에 다 들어갔지요. 초가는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10월에게는 돌아갈 집도 기다리는 사람도 남지 않았지요. 짐을 싸 두었느냐? 곁방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한씨 부인이었지요. 예, 노마님. 폐를 끼쳤습니다. 어디로 갈 셈이냐? 10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미 상까지 치렀다 들었다. 갈 곳이 있느냐 물었다. 없습니다. 한씨 부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그러면 여기 있거라. 노마님, 들었느냐? 여기 있으라 하였다. 소인은 이 댁 사람이 아닙니다. 삭슬 받고 아이만 낳아 들인 사람입니다. 내 아이가 이 집산에 누워있다. 10월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 사람이지 무엇이냐. 10월은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래 울었지요. 며칠 뒤 한씨 부인이 10월을 곳간으로 데려갔습니다. 노인은 10월의 손을 끌어다 나무대 하나를 쥐어 주었지요. 어머마, 이걸 잡아 보아라. 노마님, 소인은 그를 모릅니다. 글은 몰라도 된다. 수만 알면 되느니라. 수도 겨우 10가지밖에 못 셉니다. 10가지 세면 100가지도 센다. 그 다음은 손이 알아서 하느니라. 한씨 부인이 10월의 손등을 툭 쳤습니다. 곳간을 지키는 것은 자물쇠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옵니까? 수를 아는 사람이다. 자물쇠는 열쇠만 있으면 열리지만 수는 속일 수가 없느니라. 소인 같은 것이 어찌 이 큰 곳간을 내가 하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지요. 이 곳간에 든 것이 다 도와주는 이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예. 이 집 사람 가운데 곡식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너뿐이다. 그날부터 10월은 되를 잡았습니다. 1되, 2되, 10되. 손날로 밀어 평평하게 만드는 법. 자루 쌓인 높이만 보고 안에 든 양을 짚는 법. 이 집에서 10월을 어머미라 부르는 사람은 노마님 하나뿐이었지요. 남들이 다 씨바지라 부를 때 노마님만은 어머미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랫사람 여인을 부르는 흔한 말인 줄은 10월도 알았지요. 부엌어멈, 친모어멈 다들 그리 불렀으니까요. 허나 10월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어멈이라니. 어미가 되어 보지도 못한 것을요. 그러는 사이 계절이 몇 번 바뀌었지요. 이듬해 겨울 윤정이 아들 우진을 낳았고 10월은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마당을 돌았습니다. 막덕이 10월을 둘째 마님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지요. 어멈, 나는 이 댁 마님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 부릅니까요? 씨바지라 부르시면 됩니다. 다들 그리 부르지 않습니까? 소인 입으로는 그리 못 부릅니다. 막덕은 그 말을 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5해가 지난 어느 봄, 주인 도경원이 자리에 누웠지요. 병세는 빨랐습니다. 여름을 넘기지 못했지요. 어머니. 숨이 가빠오는 밤, 도경원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말하거라. 그 아이 말입니다. 씨바지가 낳았던. 어찌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안았을 땐 그리 튼튼했습니다.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세던지. 도경원은 마른 기침을 하고 다시 숨을 골랐지요. 정말 죽었는지 어머니께서
한 번만 알아봐 주십시오. 한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잠이나 자거라. 어머니. 알았다. 알았으니 눈을 붙여라. 그것이 도경원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주인이 세상을 뜨자 도씨 댁의 살림은 고스란히 황윤정의 손으로 넘어갔지요. 윤정은 친정에서 곱단이라는 여종을 데려왔습니다. 나이는 30 남짓, 눈매가 앙칼진 여인이었습니다. 곱단이 들어온 뒤로 10월의 하루는 부쩍 고단해졌지요. 어이, 씨바지, 이 자루 죄다 안쪽으로 옮겨. 10 자루가 넘습니다. 사람을 좀 붙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은 무슨, 이 댁 밥을 먹으면 이 댁 일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곶간문은 내가 잠글 테니 열쇠는 두고 가. 노마님께서 소인더러 맡으라 하셨습니다. 노마님이 언제까지 계실 것 같아. 곱단은 그렇게 말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10월은 아무 말 없이 자루를 짊어졌지요. 곱단이 손을 뻗친 것은 곶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을 거지철이면 소작인들이 도지를 치고 대문 앞에 줄을 섰지요. 노마님이 살아 계실 적에는 흉년이 들면 도지를 덜어주기도 하고 형편이 어려운 집은 이듬해로 미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세상을 뜬 뒤로는 달라졌지요. 작년에 못 낸 것이 서말이니 올해는 이자를 얹어 한 섬 닷돼요. 마름 어른, 그건 너무합니다. 물이 들어 논 절반을 버렸습니다. 물이 든 것이 이 댁 탓인가? 한 해만 미뤄 주십시오. 아이들이 굶습니다. 마님께서 이르신 셈이요. 나는 적힌 대로 받을 뿐이지. 소작이는 빈 지게를 지고 돌아섰습니다. 10월은 곶간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보았지요. 노마님이시라면 저리 아니하셨을 텐데. 쓸데없는 소리. 곱단이 눈을 흘겼습니다. 곶간이 비면 이 댁 사람들이 먼저 굶어. 인심은 곶간 찬집이나 쓰는 거야. 그해 겨울 도시댁 대문 앞에서 도지를 덜어달라 사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그런 날이면 저녁 무렵 부엌 문턱에 반찬 접시가 하나 놓여 있곤 했습니다. 간장에 졸인 두부라든가 나물 한 접시라든가 하는 것들이었지요. 누가 놓고 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0월이 나가보면 마당은 늘 비어 있었으니까요. 막덕 어멈이 또 두고 갔는가 보다. 10월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덕은 이 집에서 10월에게 유일하게 살가운 사람이었으니까요. 둘째 마님, 이것 좀 드십시오. 막덕은 틈만 나면 무언가를 들고 곁방을 찾았습니다. 어멈은 어찌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제가 뭐려? 남들은 씨바지라 부르는데 어멈만 마님이라 하십니다. 둘째 마님은 이 댁 아기씨를 낳으신 분입니다요. 막덕은 그 말을 하고는 눈을 붉혔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방을 나갔지요. 10월은 그 뒷모습을 늘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허나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10월은 묻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0월이 묻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세상을 뜨고 맞은 첫 겨울이었지요. 첫눈이 내리기 전 어느 날 노마님이 곶간으로 10월을 불렀습니다. 어머마, 20섬만 따로 싸 두어라. 20섬이나 말씀이십니까? 그래. 첫눈이 오기 전에 싸 두어라.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10월은 그렇게 물었지요. 한씨 부인은 잠시 10월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지요. 묻지 마라. 내가 모르는 편이 낫다. 예, 노마님.
그 뒤로 10월은 2번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해부터였지요. 첫눈이 오기 전이면 어김없이 20섬을 따로 쌌습니다. 그러면 노마님이 손수 사람을 붙여 수레에 실어 보내셨지요. 곧 간 사람은 아무도 따라가지 못했지요. 이튿날 아침이면 자루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10월은 속으로만 짐작했지요. 어느 절에 불공을 들이시나 보다 하고요. 그렇게 15해가 흘렀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짧았지요. 추석을 지나자마자 아침 저녁으로 서리가 앉았지요. 10월은 여느 해처럼 첫눈이 오기 전에 곳간 한쪽을 비웠습니다. 20섬. 자루 하나하나에 손날을 대어 돼지를 하고 자루 끝을 3번 가마 안으로 밀어 넣었지요. 그것이 한씨 부인이 이르신 매듭법이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노마님. 10월은 안채 앞에서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여느 해라면 그날로 노마님이 사람을 붙이셨지요. 수레가 들어오고 자루가 실리고 이튿날 새벽이면 곳간이 비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해에는 사흘이 지나도 수레가 오지 않았지요. 닷새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멈, 노마님께서 아직 기별이 없으십니까? 노마님께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요. 막덕이 약사발을 들고 종종 걸음을 쳤지요. 기침이 열흘째 그치지 않으십니다. 죽도 넘기지 못하시는 거려. 수레를 부르실 형편이 아니시구나. 예. 사람도 못 알아보실 때가 있습니다요. 10월은 자루 20개를 다시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첫눈이 왔고 자루는 그대로 곳간에 남았지요. 15해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습니다. 동짓달에 접어들자 노인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했지요. 문중 어른들이 다녀갔고 의원이 고개를 저었지요. 10월은 밤마다 안방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었지요. 씨바지가 안방에 드는 법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밤 안방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어멈을 들라 하여라. 어머님, 지금 그 사람을 왜 들라 하였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10월은 문지방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더 가까이 오너라. 10월은 조심스레 무릎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말라 있었지요. 한씨 부인이 마른 손을 뻗어 10월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마. 예, 노마님. 내가 죽거든 눈 오는 밤에 대문을 활짝 열어두어라. 10월은 노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노마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눈이 올 것이다. 그 밤에 대문을 열어라. 눈 오는 밤에 대문을 열어두면 도리어 화를 부릅니다. 짐승이 들고 사람이 듭니다. 활짝 열어라. 노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빗장을 벗기고 두 짝을 다 밀어 열어라. 밤새 그대로 두어라. 노마님, 어찌하여? 묻지 마라. 10월에 목이 메었습니다. 20해 전 곳간에서 들었던 그 말이었지요. 어머마, 내 말을 그대로만 하여라. 그것 하나만 부탁하마. 어찌 소인에게 이런 것을 부탁하십니까? 소인은 이 댁 사람도 아닙니다. 이 집에서 내 말을 그대로 할 사람은 너뿐이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렸지요. 곳간에 20섬을 쌓아두었느냐? 예.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두어라. 손대지 말고 두어라. 노마님, 그 곡식은 대체 어디로?
묻지 마라. 노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묻지 말고 문을 열어라. 그것이 한씨 부인이 10월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노인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지요. 도시 댁에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아침 10월은 부엌에서 막덕을 붙들고 그 말을 전했습니다. 어멈, 노마님께서 대문을 열어두라 하셨습니다. 무슨 대문 말입니까요? 장례 중에 눈이 오거든 그 밤에 대문을 활짝 열어두라 하셨습니다. 막덕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지요. 둘째 마님, 그걸 정말 하실 겁니까? 노마님께서 이르신 것입니다. 눈 오는 밤에 대문을 열어두었다가 마님께 들키면 어쩌시려고요? 들키면 소인이 벌을 받겠지요. 어이구, 이 답답한 양반아. 막덕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돌아가신 어른 말씀보다 산 사람 말씀이 무서운 법입니다. 어멈, 예. 노마님께서는 어찌하여 하필 소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막덕이 흠친 말을 멈추었지요. 노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10월은 보지 못했습니다. 소인이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요? 막덕은 그러고는 서둘러 부엌을 나갔지요. 대문에는 흰등이 걸리고 마당에는 차일이 쳐졌습니다. 청주 일대의 문중 어른들이 줄을 이어 들어왔지요. 윤정은 흰 상복을 입고 안채를 지켰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문상객을 맞는 태도만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마님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이라니요. 며느리 노릇을 다 못한 제 탓이지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윤정의 눈은 자꾸만 안방 쪽 문갑을 향했지요. 차일 아래에서는 문상객들이 국밥을 뜨며 수군거렸습니다. 노마님께서 인심 하나는 좋으셨네. 흉년마다 곳간을 여셨으니 이 근방에 그 댁 곡식 안 먹어본 사람이 없지. 이제 그 곳간은 누가 연답니까? 큰 며느님이 여시겠지. 허나 그 어른만 하시겠나. 쉿. 상중일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국밥 그릇으로 고개를 숙였지요. 장례 이틀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정이 곱단을 불렀지요. 안방 문갑에 있는 묵은 장부를 죄다 꺼내오너라. 장부 말씀이십니까? 어머님께서 손수 적으시던 것들이다. 이제 내가 새로 셈을 할 터이니 묵은 것은 필요 없다. 어찌하오리까? 태워라. 곱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모두 태우오리까? 모두. 한 권도 남기지 마라. 그날 오후 곳간 앞마당에 장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노끈으로 묶인 것, 표지가 낡아 너덜너덜한 것, 먹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것까지 20해의 치가 넘었지요. 10월은 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뭘 보고 섰어? 아궁이에 나를 아니까. 곱단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건 노마님께서 손수 적으시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우는 거야. 돌아가신 분 물건을 언제까지 끼고 있을 텐가. 장례도 안 끝났습니다. 마님 말씀이야. 토를 달 텐가. 10월은 장부한 아름을 안았지요. 그때 사랑채 쪽에서 누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작은 도련님 우진이었지요. 흰 상복 소매뿌리를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다 트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 그거 무겁지 않습니까? 제가 좀. 도련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우진은 무어라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다 발치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보았습니다.
장부 뭉치에서 빠져나온 낱장이었지요. 우진이 몸을 굽혀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건 할머님 글씨인데요. 아궁이에 넣으라 하셨습니다. 할머님께서 저에게 천자문을 가르치실 때 이런 종이에 적어 주셨습니다. 우진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그러고는 마당 쪽을 힐끗 살피더니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상복 소매뿌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도련님, 어머니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진은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사랑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10월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종이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니까요. 그저 어린 것이 할머니를 그리워하는가 보다 하고 말았지요. 부엌으로 가는 걸음이 자꾸만 무거워졌지요. 품에 안긴 종이 뭉치에서 노인의 방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궁이 앞에 이르러 10월은 장부 한 권을 펼쳐보았지요. 빽빽한 글자들 사이로 수가 보였지요. 80. 10월의 손이 멎었습니다. 한 장을 넘겼습니다. 또 80이었지요. 그 아래로 또 80, 또 80. 해마다 80섬이 나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싼 건 20섬인데. 10월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20섬인데 어찌 80섬이라 적혀 있는가. 뭘 그리 중얼거려. 곱단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지요. 10월은 얼른 장부를 덮었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글도 못 읽는 사람이 장부는 왜 들여다봐. 얼른 넣어. 10월은 장부를 아궁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불길이 확 일어나 종이 귀퉁이를 삼켰지요. 검은 글자들이 오그라들며 재가 되었습니다. 10월은 그 불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그날 저녁 부엌 문턱에 접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장에 졸인 두부 몇 점이었지요. 상중이라 고기 부치는 없었습니다. 10월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지요. 어른 발이라기엔 작고 아이 발이라기엔 큰 발자국이었지요. 발자국은 사랑채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10월은 잠시 그 자국을 내려다보다가 접시를 들고 곁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날 밤 10월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0과 20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으니까요. 그리고 노인의 마른 소나귀도요. 눈 오는 밤에 대문을 활짝 열어두어라. 10월은 이불 속에서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노마님, 어찌하여 하필 소인입니까? 대답해 줄 사람은 이제 없었지요. 장례 사흘째 되던 날, 해가 지자마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글게 흩날리더니 초저녁이 지나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퍼부었지요. 문상객들도 서둘러 자리를 떴지요. 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문 단속을 단단히 하거라. 윤정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빗장을 두 겹으로 지르고 아무도 들이지 마라. 예, 마님. 곱단이 대문으로 달려가 빗장을 질렀습니다. 나무 부딪는 소리가 눈 속에서 둔탁하게 울렸지요. 10월은 부엌 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지요. 차일 아래에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안채도 사랑채도 잠잠해졌지요. 눈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10월은 곁방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부엌으로 갔지요. 아궁이 앞에는 아직 태우지 못한 장부 몇 권이 쌓여 있었지요. 10월은 그 앞에 앉았습니다. 한 권을 펼치고 또 한 권을 펼쳤지요. 그러다 80이라는 수가 유난히 여러 번 나오는 것을 하나 골라냈습니다. 10월은 그 장부를 저고리 안쪽에 밀어 넣었지요. 가슴이 쿵쿵 뛰었지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인이 도둑이 되었습니다. 노마님. 10월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허나 노마님께서 손수 적으신 것을 다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지요. 눈이 무릎께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졌지요. 대문까지 20걸음이 100걸음처럼 멀었습니다. 10월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빗장은 두 겹으로 질러져 있었지요. 손을 대면 소리가 날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사람이 깨면 10월은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고요. 10월은 눈 쌓인 문짝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노마님. 바람이 눈가루를 흩뿌렸습니다. 소인이 이 문을 열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문은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10월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20해 전 곳간에서 노인이 손등을 툭 치던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곡식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너뿐이다. 10월은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빗장을 잡았지요. 첫 번째 빗장이 뻑뻑하게 밀려나갔습니다. 두 번째 빗장이 툭 하고 떨어졌지요. 10월은 문짝 두 짝을 잇는 힘껏 밀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렸지요. 눈보라가 마당 안으로 몰아쳐 들어왔지요. 흰 등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10월은 그 앞에 우두커니 서서 눈발이 몰아치는 어둠 속을 바라보았지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눈보라 사이로 무언가 시커먼 것이 움직였습니다. 10월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지요. 짐승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걔 누구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10월은 등불을 들어 앞으로 내밀었지요. 흔들리는 불빛이 눈보라를 가르고 나아갔습니다. 대문에서 10걸음쯤 떨어진 곳에 사람 하나가 엎어져 있었지요.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야? 10월은 등불을 던지듯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차서 몇 번이나 고꾸라졌습니다. 엎어진 것은 젊은 사내였습니다. 보찜 하나를 등에 진 채 그대로 굳어 있었지요.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10월은 사내의 어깨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사내의 입에서 하얀 김이 희미하게 새어 나왔습니다.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10월은 사내의 팔을 어깨에 걸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내는 무거웠지요. 10월의 무릎이 몇 번이나 꺾였습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부엌까지 20걸음이 20리 같았지요. 10월은 아궁이 앞에 사내를 눕히고 불을 지폈지요. 젖은 옷을 벗겨 말리고 언 손발을 제 손으로 비볐습니다. 사내는 밤새 신음만 흘렸지요. 이튿날 아침에야 사내가 눈을 떴지요. 여기가 청주 도시 댁이요. 사내가 벌떡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도시 댁이라면 그 어른 댁이 맞습니까? 그 어른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게요? 이 댁 노마님 말입니다. 10월의 손이 멎었습니다. 노마님을 어찌아시오? 제가 자란 절의 해마다 곡식을 보내주시던 어른이십니다. 부엌 안이 조용해졌지요. 스님께서 이르시길 내가 이만큼 자란 것은 그 댁 노마님 덕이니 20해가 되었으니 인사를 드리러 가라 하셨습니다. 사내는 보찜을 끌어당겨 매듭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곶감 한 두름과 도라지 한 자루뿐이었지요. 변변찮으나 절에서 거둔 것입니다. 노마님께 인사만 드리고 바로 돌아가려 하였는데 10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그 어른은 10월은 겨우 입을 뗐지요.
사흘 전에 돌아가셨소.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곶감 두름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돌아가시다니요. 지금 이 대기 상중이요. 마당에 차일이 처진 것을 못 보셨소. 사내는 보찜을 그대로 둔 채 부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흰 등이 걸려 있었지요. 눈을 뒤집어 쓴 차일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그러고는 이마를 눈밭에 박고 소리 내어 울었지요. 곡소리라 하기에도 서러운 울음이었습니다. 상복도 입지 않은 낯선 사내가 마당 한가운데서 그렇게 우는 것을 보고 집안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 모르겠네. 간밤에 눈 속에서 엎혀 들어왔다던데. 상주보다 더 서럽게 우는구먼. 저럴 만한 사연이 있는 게지. 소란을 듣고 안채에서 윤정이 나왔지요. 저 사람은 무엇이냐? 간밤에 대문 앞에서 얼어 죽을 뻔한 것을 소인이 들였습니다. 10월이 앞으로 나섰지요. 대문이라니. 내가 빗장을 지르라 하지 않았느냐.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냥 두었으면 아침에 시신을 치웠을 것입니다. 윤정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어디서 온 자냐? 운적사에서 왔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사내가 대답했지요. 산돌이라 합니다. 20해 전에 그 절에 맡겨진 아이올시다. 절에서 무슨 일로 이 집에 왔단 말이냐. 노마님께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은혜라니. 우리 어머님이 절에 무슨 은혜를 지으셨다더냐. 윤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산돌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지요. 해마다 곡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윤정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 선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곡식이라. 어머님께서 절에 시주를 하셨다면 그 또한 부처님 일이지 우리 집 일이 아니다. 예. 상중이니 오늘 내일은 묵어라. 눈이 그치는 대로 돌아가거라. 윤정은 그 말만 남기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산돌은 상복 대신 무명 2권을 쓰고 마당에 나섰지요. 소인이 손을 좀 보태겠습니다. 자네가 뭘 한다고. 곱단이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눈을 치우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문상객이 들지 못합니다. 산돌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삽을 들었지요. 해가 지도록 대문에서 마당까지, 마당에서 차일까지 길이 훤하게 뚫렸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길어 나르고 장작을 패고 국밥솥을 옮겼지요. 일손이 어찌나 야무진지 종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총각, 절에서 뭘 하다 왔누? 밥값 하는 게지. 밥값 치고는 과하네. 사흘치는 하겠어. 저녁 무렴 10월이 국밥 한 그릇을 들고 헛간으로 갔습니다. 좀 드시오. 종일 아무것도 못 먹지 않았소. 아주머니께서 저를 살리셨다 들었습니다. 살린 게 아니라 주었소. 산돌이 웃었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지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뵈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떤 분이신지 알고는 있소. 모릅니다. 산돌은 국밥 그릇을 2 손으로 감쌌지요. 얼굴 한 번 뵌 적이 없습니다. 절에 오시지도 않으셨고요. 그런데 은혜라 하시오. 해마다 곡식이 왔습니다. 산돌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제가 67살 무렵이었습니다. 그해 흉년이 심해서 절에도 먹을 것이 떨어졌지요. 겨울에 다 굶어 죽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첫눈이 오기 전에 자루가 왔습니다. 그 뒤로 해마다 왔습니다. 10월의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몇 섬이 나왔소. 20섬입니다. 10월은 국밥 그릇을 놓칠 뻔했지요. 20섬이라 하였소. 예. 해마다 꼭 20섬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개가 짖었습니다. 10월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자네가 있던 절 이름이 무엇라 하였소? 운적사입니다. 운적사. 10월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지요. 이튿날부터 산돌은 곳간에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문상객이 끊이지 않으니 곡식이 쉴 새 없이 나갔고 곳간 일에 손이 모자랐으니까요. 자루를 저쪽으로 옮기게. 예. 산돌은 자루 하나를 번쩍 들어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자루 끝에 매듭을 풀었지요. 10월은 그 손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네. 예. 그 매듭을 어찌 푸는지 아는가? 3번 감아 안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산돌은 자루 끝을 들어 보였지요. 절에 오던 자루가 다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풀 줄을 몰라 애를 먹었습니다. 10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매듭은 노마님이 이르신 것이었지요. 이 집 곳간에서 나가는 자루 가운데 그렇게 묶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첫눈 전에 따로 싸는 20섬. 자네, 잠시 이리 와 보게. 10월은 산돌을 곳간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쪽 구석에 자루 20개가 그대로 쌓여 있었지요. 그해 첫눈 전에 10월이 싸두었다가 끝내 나가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산돌이 그 앞에서 우뚝 멈춰 섰지요. 이 자루는 어떤가? 절에 오던 것과 똑같습니다. 산돌은 자루 끝을 손으로 쓸었지요. 이 매듭이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10월은 자루 20개를 하나하나 눈으로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19, 20. 자네에게 가려던 것이었구나. 10월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예.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10월은 서둘러 돌아섰지요. 허나 그날 밤 10월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고리 안쪽에 숨겨 둔 장부가 자꾸만 가슴을 눌렀으니까요. 80. 10월은 어둠 속에서 그 수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싼 건 20섬이다. 10월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았지요. 그런데 어찌 80섬이라 적혀 있는가? 그 물음에 대답해 줄 사람은 이 집에 없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 있었지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요.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10월은 헛간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지요. 자네, 잠깐 나와 보겠나. 산돌이 짚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볼 것이 있소. 10월은 등불을 낮게 들고 곳간 뒤편으로 산돌을 데려갔습니다. 눈 쌓인 담벼락 아래 사람 눈이 닿지 않는 자리였지요. 자네, 글을 읽을 줄 아는가? 절에서 글 공부도 하였으니 웬만한 것은 다 읽을 줄 압니다. 10월은 잠시 망설이다가 저고리 안쪽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산돌의 눈이 커졌지요. 이건 태우라는 것을 소인이 한 권 감췄소. 아주머니, 이건 큰일 납니다. 알고 있소. 10월은 장부를 산돌의 손에 밀어 넣었습니다. 소인은 글을 못 읽소. 수만 읽을 줄 아오. 그런데 이 수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잠이 오지 않소.
산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장부를 폈습니다. 등불 빛에 누런 종이가 드러났지요. 여기 이 줄을 읽어 주시오. 흉년 구휼분, 여든섬. 그 다음 해는 흉년 구휼분, 여든섬. 그 다음은 또 여든섬입니다. 산돌이 장을 넘길 때마다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15해 내내 여든섬입니다. 10월은 담벼락에 등을 기댔지요. 내가 싼 건 20섬이요. 예. 해마다 첫눈 전에 소인이 손수 싸둔 것이 20섬이란 말이오. 그런데 어찌 80섬이 나갔다 적혀 있소. 산돌이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손끝을 멈추었지요. 아주머니, 여기 옆에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 적혀 있소. 운적 20. 10월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운적이라 하였소. 예. 여백에 아주 작게 적혀 있습니다. 해마다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자네가 자란 절 이름이 운적사입니다. 등불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20섬은 자네 절로 간 것이 맞구려. 노마님께서 적어 두신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10월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나머지 60섬은 어디로 갔소? 산돌이 고개를 저었지요. 장부에는 그저 흉년 구휼분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흉년에 나눠준 것이라면 이 근방 사람들이 받았을 텐데 아주머니께서 나누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소. 10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노마님께서 곧간 문을 열라 하셨소. 그때는 소인이 돼지를 해서 마당에서 나눠 주었소. 그런 해는 장부에 따로 적혔을 것이요. 그럼 이 80섬은 소인도 모르오. 그날 밤 10월은 곧간 뒤편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10월은 부엌 가궁이를 뒤졌지요. 재를 헤집으니 반쯤 타다만 장부 한 권이 나왔습니다. 겉장은 새까맣게 그을렸지만 속장은 절반쯤 남아 있었지요. 10월은 그것을 품에 감추고 산돌을 불렀습니다. 이것도 좀 읽어 주시오. 산돌이 그을린 장을 조심스레 넘겼습니다. 이건 오래된 것입니다. 20해 전 것도 있습니다. 흉년 구휼분이 있소. 없습니다. 산돌이 장을 몇 번 더 넘겼지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15해 전부터입니다. 10월은 두 장부를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글자는 읽지 못했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자네, 이것 좀 보게. 10월이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줄들은 글자가 동글동글하지 않소. 그런데 이 줄만 삐죽삐죽하오. 산돌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말입니다. 손이 다릅니다. 어디부터 다르오? 흉년 구휼분이라 적힌 줄만 다릅니다. 다른 줄은 다 같은 손인데 이 줄만 딴 사람이 적었습니다. 10월은 두 장부를 번갈아 보았지요. 소인은 글자는 못 읽어도 모양은 보이오. 그러시군요. 20해를 이 장부를 들여다봤소. 노마님 손은 눈 감고도 아오. 10월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줄은 노마님 손이 아니오. 문상이 끝나 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앞으로 술에 두 대가 들어왔지요. 10월은 마당을 쓸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낯익은 수레였으니까요. 해마다 두어 번씩 오는 그 수레였습니다. 마님의 친정 오랍이 되는 황세현의 수레였지요. 곧간 문을 열어라.
곱단이 앞장서서 열쇠를 흔들었습니다. 상중에 곡식을 실어 낸단 말입니까? 마님 말씀이야. 자네가 알바 아니고. 10월은 빗자루를 쥔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자루가 하나씩 수레에 실렸지요. 10자루, 20자루, 수레 2대가 가득 찼습니다. 저 자루들은 어디로 갑니까? 입 다물어. 곱단이 눈을 부라렸지요. 수레가 대문을 나선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10월이 뒤를 따라가려 하자 누군가 소매를 잡았지요. 아주머니께서 가시면 눈에 띕니다. 산돌이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자네가 어찌? 저는 이 집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로 돌아가는 길이라 하면 그만입니다. 산돌은 그 말만 남기고 눈길로 나섰습니다. 산돌이 돌아온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지요. 절뚝거리며 헛간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10월이 등불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어찌 된 겐가. 눈 속에 얼음이 있었습니다. 산돌의 집신이 붉게 젖어 있었지요. 10월은 산돌을 아궁이 앞에 앉히고 집신을 벗겼습니다. 어이구, 이걸 어쩌누? 발바닥이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10월은 더운 물을 떠다 피를 씻어내고 무명천을 찢어 발을 싸맸지요. 그러는 사이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왼발 바닥에 붉은 자국이 하나 번져 있었지요. 상처와는 다른 동전만 한 옅은 자국이었습니다. 이건 무언가 대인 자리인가 어릴 적부터 있던 것입니다. 흉인 모양입니다. 그런가. 10월은 천을 한 번 더 감았지요. 그러고는 매듭을 지으며 물었지요. 수레는 어디로 갔는가? 청주 남쪽으로 20리쯤 갔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뉘 집인가? 황씨 댁이라 하였습니다. 10월의 손이 멎었습니다. 이튿날은 문중 어른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사무제를 앞두고 상을 차리는 자리였지요. 부엌에서는 새벽부터 솥이 끓었지요. 10월은 상을 나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산돌도 절뚝이며 그릇을 옮겼지요. 이 총각도 한술 뜨게. 문중 어른 하나가 산돌에게 상을 밀어주었습니다. 메밀묵 무침이 올라간 상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산돌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그릇을 옆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왜 안 먹나? 소인은 메밀을 못 먹습니다. 메밀이 뭐 어때서? 먹으면 목이 붓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습니다. 부엌 문간에 서 있던 10월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10월도 메밀을 먹지 못했지요.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10월의 어머니도 그랬고요. 10월은 그저 손을 멈춘 채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상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메밀 못 먹는 사람이 하나둘이겠느냐 하고요. 그날 저녁 10월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수레꾼이 국밥집에 앉아 있는 것을 산돌이 보아두었으니까요. 이보시오. 도씨 댁에서 나왔소. 수레꾼이 국밥 그릇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씨 댁이라면 곡식 실어 나르는 그 댁 말이오? 그렇소. 한 가지만 여쭙겠소. 10월은 국밥 한 그릇을 더 시켜 수레꾼 앞에 놓았지요. 해마다 몇 섬씩 실어 가셨소. 60섬이요. 수레꾼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해마다 첫눈 전에 60섬씩 황씨 댁으로 날랐소. 벌써 15 해가 넘었지. 아마 어디로 간다고 들으셨소. 황씨 댁이라니까. 마님의 친정이라 하더군. 삭은 누가 주셨소. 그야 마님께서 직접 주셨지.
수레꾼이 국밥을 후루룩 들이켰지요. 댁내 마님이 인심이 후하시더군. 해마다 꼬박꼬박 은자로 셈해 주셨소. 10월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80섬 가운데 20섬은 절로 갔습니다. 그리고 60섬은 마님의 친정으로 갔지요. 15해 동안 하루도 어김없이요. 돌아오는 눈길에서 10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돌이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요. 아주머니, 괜찮으십니까? 소인이 20해를 이 곳간을 지켰소. 10월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물쇠도 잠갔고 되질도 어김없이 했소. 쌀 한 톨 세어 나간 적이 없다고 믿었소. 그런데 대문으로 수레가 나가고 있었구려. 10월은 걸음을 멈추었지요. 소인이 지킨 것이 대체 무엇이오? 그날 밤이었습니다. 곳간에 불이 켜져 있었지요. 10월이 문을 밀고 들어가니 산돌이 자루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얼 하는가? 낮에 옮기다 만 것이 있어서요. 산돌은 자루 하나를 풀어 쌀을 되에 담았지요. 그러고는 되가 넘치자 손날을 세워 위를 쓱 밀었지요. 넘치던 쌀알이 우수수 떨어지고 되 위가 반듯하게 평평해졌습니다. 10월의 손에서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자네, 예. 방금 그건 어디서 배웠는가? 산돌이 제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무얼 말씀이십니까? 그 손, 되 위를 미는 그 손 말이오. 글쎄요. 산돌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다시 한번 손날을 밀어보였습니다.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이리 하면 반듯해지지 않습니까? 10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10월이 습관처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이 20해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온 손이었습니다. 이 집 사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의 방식대로 되를 흔들어 고르거나 손바닥으로 쓸어냈으니까요. 손날을 세워 미는 것은 10월 하나뿐이었지요. 아주머니? 산돌이 등불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얼굴이 하얗습니다. 10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손을 보고 또 보았지요. 그 무렵 안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 뜬애기가 장터에서 수레꾼을 만났다 합니다. 곱단이 방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지요. 씨바지도 같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아무 말 없이 실패의 실을 감았습니다. 곳간에서도 밤중에 등불을 켜고 무얼 뒤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 감던 손이 멎었지요. 장부는 다 태우지 않았느냐? 태웠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태웠습지요. 그런데 무슨 장부를 본단 말이냐? 곱단이 침을 삼켰습니다. 소인이 겹방을 한번 뒤져보오리까. 윤정은 실패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제가 모레다. 예. 그 전에 끝내라. 이튿날 아침 10월이 곳간에 나가 있는 사이였지요. 곱단이 겹방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이불을 걷고 반다지를 뒤지고 벽에 걸린 옷가지까지 죄다 털었습니다. 이불 밑에서 장부 2권이 나왔습니다. 한 권은 멀쩡했고 한 권은 반쯤 그을려 있었지요. 마님, 나왔습니다. 곱단이 마당을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한 식경도 지나지 않아 마당 한복판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 사람을 데려오너라. 10월이 곳간에서 끌려 나왔지요. 윤정은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 발치에 장부 2권이 놓여 있었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태우라 잃은 것이다. 그것을 내가 감췄더냐. 10월은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췄습니다. 어찌하여? 노마님께서 손수 적으신 것을 다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고얀 것. 윤정의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지요. 주인이 태우라 한 것을 종이 감추었으면 그것이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냐. 소인은 종이 아닙니다. 10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삭슬 받고 이 댁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노마님께서 곳간을 막히셨습니다. 그 어른은 돌아가셨다. 이제 이 집 살림은 내 것이다. 내 것에 손을 댔으니 도둑이지. 곱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그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곳간 자루수가 맞지 않습니다. 스무 자루가 비었습니다. 10월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 스무 자루는 노마님께서 손대지 말라 이르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르셨다는 말을 누가 증명하느냐. 곱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곳간 열쇠를 쥔 것도 저 사람이고 자루를 센 것도 저 사람입니다. 없어졌으면 저 사람이 가져간 것이지요. 마당에 모인 종들이 웅성거렸지요. 설마 저 아주머니가 스무 해를 곳간을 지킨 사람인데. 쉿. 마님 앞일세. 그때 사랑채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우진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지요. 아주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무얼 안다고 나서느냐. 제가 어릴 적부터 보았습니다. 저 아주머니는 쌀 한 톨도. 우진아. 윤정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들어가 있거라. 어머니. 들어가 있으라 하였다. 우진은 입술을 깨물고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러다 어머니의 눈을 마주하고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년의 발이 사랑채 쪽으로 물러났지요. 그리고 저 뜨내기도 잡아두어라. 윤정이 턱짓을 했지요. 저자가 이 집에 든 뒤로 일이 어지러워졌다. 소인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마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인사를 드리러 온 자가 어찌 남의 집 장부를 들여다보느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자다. 보증할 사람도 없다. 윤정이 곱단을 돌아보았습니다. 관에 알려라. 도둑을 들였다고. 막덕이 부엌에서 뛰쳐나왔지요. 마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저 총각은 눈 속에서 얼어 죽을 뻔한 것을. 어멈은 빠져라. 마님, 어멈이 나설 일이 아니라 하였다. 막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앞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포졸이 왔습니다. 산돌은 오라에 묶여 대문 밖으로 끌려 나갔지요. 아주머니. 산돌이 고개를 돌려 10월을 보았습니다. 소인은 괜찮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몸 조심하십시오. 자네. 10월이 몇 걸음 따라 나섰지요. 소인이 반드시 자네를 꺼내 오겠소. 아주머니. 반드시 꺼내 오겠소. 포졸이 오라를 잡아당겼습니다. 산돌의 몸이 휘청하며 눈길로 끌려갔지요. 10월은 대문 앞에 선 채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이 10월을 다시 불렀습니다. 짐을 싸거라. 마님. 내일 아침에 이 집을 나가라. 삭슨 셈에 주지 않겠다. 10월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지요. 나갈 수 없습니다. 무어라. 저 산에 소인의 아이가 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20해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밥을 놓았습니다. 소인이 나가면 그 아이에게 밥 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윤정은 한참 동안 시월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러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파서 데려가라. 시월이 얼어붙었습니다. 마님, 유고를 옮겨가면 될 것 아니냐. 어미가 자식 뼈를 안고 나가겠다는데 내가 어찌 말리겠느냐. 마님, 어찌 그런 말씀을. 곱다나. 예, 마님. 사람을 불러 저 산에 무덤을 파거라. 지금 당장. 횃불이 켜졌지요. 종들이 삽을 들고 뒷산으로 올랐지요. 시월은 맨발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마님, 안 됩니다. 제발. 내가 원한 것이 아니더냐. 작은 흙더미 앞에 횃불이 둘러섰습니다. 삽이 흙을 찍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요. 시월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소인이 나가겠습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다. 흙이 거치고 삽 끝에 나무 부딪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관이었지요. 20해를 흙 속에 있었으니 나무가 사가 손만 대도 부스러졌지요. 뚜껑을 열어라. 곱단의 목소리의 종 하나가 삽 끝을 밀어 넣었습니다. 뚜껑이 들렸지요. 횃불이 관 안을 비추었습니다. 이게 무슨...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들이 서로를 돌아보았지요. 관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작은 뼈 한 조각도 재 한 줌도 없었습니다. 다만 흙 위에 하얀 무명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시월이 무릎으로 기어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무명천이었습니다. 아기 손에 끼우는 손싸개였지요. 손목계에 붉은 실로 매듭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월의 어머니가 시월에게 해주었던 그 매듭 그대로였지요. 이건... 시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건 소인이 지은 것입니다. 시월은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우리 아이는 어디 갔습니까? 짐승이 파헤쳤겠지. 곱단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요. 20해나 되었는데 뼈가 남아있겠나. 산짐승이 진작에 다 물어갔지. 짐승이라니요. 그럼 무엇이겠나. 죽은 아이가 걸어 나가기라도 했겠어. 시월은 빈 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없습니다. 20해를 여기다 밥을 놓았는데 우리 아이가 여기 없습니다. 시월의 울음이 산을 타고 내려갔지요. 횃불을 든 종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되었느냐. 윤정이 산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뼈도 없으니 내가 지킬 것도 없다. 내일 아침에 나가거라. 시월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이튿날 새벽 시월은 도시 댁대문을 나섰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옷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지요. 장부 2권은 곱단이 빼앗아 갔고 곳간 열쇠도 마루 끝에 놓고 나왔습니다. 대문이 등 뒤에서 닫혔지요. 빗장 지르는 소리가 2번 났지요. 시월은 눈길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20해 전 이 문을 넘어 들어올 때는 아이를 낳으러 왔습니다. 20해 만에 이 문을 나서면서 시월에게 남은 것은 손바닥만 한 무명 조각 하나뿐이었지요. 시월은 마을을 지나 눈 덮인 들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친정은 없어진 지 오래였고 아이 무덤은 텅 비어 있었지요. 날이 저물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월은 들판 한가운데 있는 선앙당 돌무더기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요.
10월은 품에서 손싸개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붉은 매듭꽃이 눈발 속에서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10월은 눈을 감았지요. 소희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얼마나 그러고 앉아 있었을까요? 눈이 어깨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10월은 무릎 위에 손싸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매듭꽃이 눈발에 젖어 색이 짙어져 있었지요. 10월은 그것을 손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것을 깨달았지요. 한 짝이었습니다. 10월은 손싸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싸개는 본디 한 쌍입니다. 두 손에 하나씩 끼우는 것이니까요. 10월이 밤마다 등잔불 아래 지은 것도 두 짝이었습니다.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그런데 관 안에는 한 짝만 있었지요. 나머지 한 짝은 어디로 갔는가? 10월은 눈밭에 무릎을 세웠습니다. 짐승이 물어갔다면 둘 다 물어갔을 것이다. 어찌 한 짝만 남기고 갔단 말인가? 바람이 서낭당 나뭇가지를 흔들었지요. 그때 10월의 눈앞에 무엇인가 스쳐갔습니다. 며칠 전 밤 아궁이 앞에서 쌈에 주던 발이었지요. 왼발 바닥에 동전만 한 옅은 붉은 자국이요. 10월은 제 왼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신을 벗고 언발을 눈 위에 올려놓았지요. 같은 자리에 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10월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되 위를 손날로 밀던 손이 떠올랐지요. 메밀무 그릇을 옆으로 밀어놓던 손도 떠올랐습니다. 스무섬이라 하던 목소리도요. 스무해. 10월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내가 20해 동안 쌓아온 그 곡식이 말이 이어지지 않았지요. 그 아이를 먹였단 말입니까?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 눈밭에 떨어졌습니다. 10월은 손싸개를 가슴에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지요. 노마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미는 낳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품어서 되는 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소리도요. 무게를 아는 사람은 너뿐이다. 10월은 눈을 떴습니다. 마님. 10월은 눈밭에서 몸을 일으켰지요. 소인이 이제야 알겠습니다. 10월은 옷에 쌓인 눈을 털었습니다. 집신을 고쳐 신고 손싸개를 저고리 안쪽 깊이 밀어 넣었지요. 그러고는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운적 사는 산 하나를 넘어 20리 길이었습니다. 10월은 꼬박 하루를 걸었지요. 눈이 무릎까지 차는 산길이었지요. 절 마당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늙은 스님이 등불을 들고 나왔지요. 청주 도시 댁에서 왔습니다. 노스님의 손이 멎었습니다. 도시 댁이라면 해마다 곡식을 보내던 그 댁입니다. 노스님은 10월을 요사채로 들여 아랫목에 앉혔습니다. 산돌이가 그 댁으로 갔는데 여태 소식이 없소. 무슨 일이 있소? 스님. 10월은 저고리에서 손싸개를 꺼내 방바닥에 내려놓았지요. 이것을 아십니까? 노스님이 등불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노인의 얼굴이 굳었지요. 노스님은 말없이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한 식경쯤 지나 돌아온 노인의 손에는 작은 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함을 열자 누렇게 바랜 무명 조각 하나가 나왔지요. 손목계에 붉은 실로 매듭꽃이 놓인 똑같은 손싸개였습니다. 10월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20해 전 겨울이었소. 노스님이 나직이 말했지요. 어떤 여인이 한밤중에 갓난 것을 안고 와서는
이 아이를 살려달라 하고 그 길로 사라졌소. 아이 손에 이것이 끼워져 있었소. 한 짝만이요. 어디서 벗겨졌나 했지요. 10월은 두 손싸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매듭이 똑같았습니다. 스님, 그 아이 왼발에 붉은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있소.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라 하였소. 메밀을 먹으면 목이 붓고요. 어찌 그것까지 아시오? 10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싸개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지요. 소인이 지은 것입니다. 스무 해 전에 소인이 밤마다 등잔불 아래 지은 것입니다. 노스님이 합장을 하고 오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5해 뒤부터 곡식을 보내신 그 노부인은 그 아이의 할머니이십니다. 어허.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이름도 집도 밝히지 않으셨소. 그저 저 아이가 자랄 때까지만이라 하셨소. 10월은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이 절에 곡식이 들어온 것을 적어 두신 것이 있습니까? 절 살림이니 어찌 안 적었겠소. 노스님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15해 치가 다 있소. 한편 청주관아 앞에서는 소년 하나가 사흘째 서성이고 있었지요. 도씨 댁 작은 도련님 우진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둑이 아닙니다. 보증할 사람이 있어야 내보내지. 제가 서겠습니다. 자네가 뉘신가? 도씨 댁 아들 도우진입니다. 포졸이 코웃음을 쳤지요. 그 댁 마님께서 잡아가라 하셨는데 그 댁 아들이 빼가겠다. 문중 어른들께 여쭙고 왔습니다. 우진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문중 어른 셋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보증서였지요. 사무제 자리에 이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사무제 날이 밝았습니다. 도씨 댁 마당에는 아침부터 사람이 가득했지요. 문중 어른들과 마을 유지들, 소작인들까지 단밖에 모여들었습니다. 제를 마치고 윤정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할 때였지요. 대문 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요. 10월이 들어섰습니다. 옷은 눈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이래를 앓은 사람 같았습니다. 허나 걸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품에는 두툼한 책 한 권이 안겨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찌 여기에? 윤정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쫓아내라. 잠깐. 문중에서 가장 어른 되는 노인이 손을 들었지요. 할 말이 있어 온 모양이니 들어봅시다. 어머님 사무제 자리요. 10월이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들께 아를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이 대꽃간에서 해마다 80섬이 나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20섬은 운적사로 갔습니다. 여기 절 장부가 있습니다. 10월이 품에서 책을 꺼내 두 손으로 받쳐 들었지요. 15해 치가 한 해도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해마다 20섬씩입니다. 문중 어른이 책을 받아 펼쳤습니다. 과연 그렇구먼. 20, 15해가 다 20이요. 그러면 나머지 60섬은 어디로 갔습니까? 10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대꽃간 장부를 내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장부는 다 태웠소. 윤정이 잘라 말했지요. 어머님 유품이라 정리한 것이요. 소인이 두 권을 감췄습니다. 10월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권은 곱단이 빼앗아 갔습니다.
아직 태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의 눈이 곱단에게 쏠렸습니다. 곱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가져오게. 문중 어른의 말에 곱단은 도망치듯 안채로 들어갔다가 이내 장부 2권을 안고 나왔습니다. 문중 어른이 2 장부를 펼쳐 나란히 놓았지요. 흉년 구휼분, 여든섬, 과연 여든이요. 어르신, 그 줄의 글씨를 보아 주시옵소서. 10월이 말했습니다. 다른 줄과 손이 다릅니다.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마님 글씨가 아닌 듯도 한데. 어머님 글씨가 맞습니다. 윤정이 얼른 말했습니다. 연세가 드시어 손이 떨리신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아닙니다. 우진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왔지요. 소년의 손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님 글씨는 이렇습니다. 우진아, 할머님께서 저에게 천자문을 가르치실 때 손수 적어 주신 것입니다. 장례날 태우려는 것을 제가 챙겼습니다. 우진이 종이를 펼쳐 문중 어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이 2 종이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이건 다르오. 동글동글한 손이요. 저 장부의 그 줄만 삐죽하오. 문중 어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며느님, 이 줄은 미손이요.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10월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곡식을 실어 나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수레꾼이 갓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소인은 삭 받고 집 나르는 사람입지요. 무엇을 날랐는가? 해마다 첫눈 전에 60섬씩 청주 남쪽 황씨 댁으로 날랐습니다. 벌써 15 해가 넘었습죠. 삭은 누가 주더냐? 이 댁 마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해마다 은자로 꼬박꼬박 셈해 주셨습지요.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황씨댁이라면 큰 며느님 친정이 아니요. 15해면 900섬이요. 이 집 논밭이 절반은 나간 셈이지. 세상에, 윤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그건 어머님께서 이르신 것이요. 흉년에 대비해 친정에 맡겨 둔 것이란 말이요. 마님, 곱단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만 하였습니다. 곱단아, 수레를 부른 것도 삭슬 셈한 것도 다 마님께서 하셨습니다. 소인은 곧간 문만 열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소인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곱단이 이 말을 땅에 찧었지요. 윤정은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눈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허나 그것은 곡식이리요. 윤정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지요. 저 사람은 이 집 사람도 아닌 씨바지요. 꽃간 일에 무슨 말을 보태겠소. 그렇습니다. 10월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씨바지입니다. 20해 전에 이 댁의 아들을 하나 낳아 들인 사람입니다. 그 아이는 죽었소. 죽지 않았습니다. 10월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산돌아. 대문 쪽에서 사내 하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길을 열었지요. 저자가 어찌. 윤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월이 2 손을 펴 보였습니다. 손바닥 위에 하얀 무명 조각 그 개가 놓여 있었지요. 이것은 무덤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운적사에 20해 동안 있던 것입니다. 10월이 2 손싸개를 나란히 맞추었습니다. 붉은 매듭꽃이 꽃 같았습니다. 소인이 밤마다 지어 이 아이 손에 끼우려던 것입니다. 어르신,
저 사람의 왼발을 보아주시옵소서. 산돌이 집신을 벗었지요. 발바닥에 동전만 한 붉은 자국이 있었지요. 10월도 집신을 벗어 제 발을 보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소인의 어미에게도 있던 것입니다. 마당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담 옆에 서 있던 황세연이 저도 모르게 앞으로 한 걸음 나섰지요. 저것이, 세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것이 살아 있었단 말이냐? 윤정이 오라비를 획 돌아보았습니다. 오라버니, 허나 이미 늦었지요. 문중 어른이 천천히 세현을 돌아보았습니다. 살아 있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것이 죽은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을 어찌 놀라며 하는가? 그럼 묻겠네. 노인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자네가 그 아이를 묻지 않았는가? 새벽에 자네가 손수관을 치고 갖다 들었네. 세현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요. 그 관에는 무엇을 묻었는가? 세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정도 대답하지 못했지요. 어제 저 산에 무덤을 팠다 들었소. 관이 비어 있었다지요. 그렇습니다. 소인들이 다 보았습니다. 삽을 들었던 종들이 나섰습니다. 뼈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요. 짐승이 물어갔다 하셨습니다만 관 뚜껑이 멀쩡했습니다. 짐승이 어찌 뚜껑을 열고 들어갔다 다시 닫는답니까? 마당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노파 하나가 절뚝이며 걸어 나왔지요. 막덕이었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아뢰겠습니다. 노파는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르무해 전 그 아이를 안고 나간 것이 소인입니다. 10월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요. 어멈, 둘째 마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막덕은 10월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의 오라버님께서 저를 부르시어 이 아이를 없애라 하셨습니다. 막덕아. 윤정이 소리를 질렀지요. 차마 못하였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새 산을 헤매다가 운적사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아이 손에 손싸개를 끼워서요. 막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지요. 둘째 마님께서 배부를 적부터 지으시던 것이라 그것만은 함께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10월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어머니, 소인이 20해 동안 마님 얼굴을 보며 살았습니다. 막덕이 이 말을 땅에 대었지요. 날마다 마님께서 뒷산에 밥을 놓으러 가시는 것을 보면서요. 어멈, 벌을 받겠습니다. 관에 넣을 것이 없어 손싸개 한 짝을 벗겨 놓은 것도 소인입니다. 10월은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막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파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 같았지요. 어멈, 마님, 어멈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는 그날 밤에 갔을 것입니다. 10월은 그 손을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멈. 마당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지요. 윤정만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거짓이요. 저것들이 짜고 하는 말이요. 어머니. 우진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지요. 그만하십시오. 우진아, 너까지. 어머니께서는 저를 안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울면 방문을 닫으셨지요. 저는 그것이 원래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우진이 10월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를 업어 키운 건 저 사람입니다. 윤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제 첫걸음마도, 제가 처음 한 말도 저 아주머니가 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모르십니다. 우진아,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하셨다는 그 일들을 저는 바란 적이 없습니다. 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집이 저 아주머니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중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곳간의 곡식을 15해에 걸쳐 빼돌린 일, 장부를 고쳐 적은 일, 그리고 갓난 것을 없애라 시킨 일. 노인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이는 문중이 다스릴 일이 아니요. 관에 고할 것이요. 어르신, 황윤정과 황세현을 붙들어 두어라. 곱단도 함께다. 포졸이 도착한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지요. 윤정은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세현은 발버둥을 쳤고 곱단은 울며 마님을 원망했습니다. 막덕은 스스로 걸어나가 오라를 받았지요. 어멈, 마님, 소인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노파가 처음으로 10월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10월은 그 손을 오래 잡고 있었지요. 문중 어른이 마당에 남은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집 곳간은 누가 맡겠는가? 산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아뢰옵니다. 말하게. 소인이 이 댁맞이라 하나 절에서 자라 이 집 법도를 모릅니다. 산돌은 우진을 돌아보았지요. 장자 자리는 아우가 맞는 것이 옳습니다. 이 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니까요. 형님. 우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곳간을 맡겠습니다. 산돌이 10월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돼지를 배우겠습니다. 10월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지요. 20해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도시댁 곳간이 열렸습니다. 관에서는 황씨댁으로 넘어간 곡식을 되찾아 그동안 부당하게 이자가 붙었던 소작인들의 빚을 하나하나 지워주었지요. 곳간 앞마당에는 곡식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 가을 빈 지게를 지고 돌아섰던 소작인도 그 줄에 서 있었지요. 이자를 다 지워주셨다니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본디 없던 이자였습니다. 10월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노마님께서 살아계셨으면 진작 지우셨을 것입니다. 돼지를 하는 것은 10월이었습니다. 1돼, 2돼, 10돼. 손날을 세워 쓱 밀면 돼 위가 반듯하게 평평해졌지요. 그 옆에서 산돌이 자루를 묶었습니다. 3번 가마 안으로 밀어넣는 그 매듭으로요. 아주머니, 아니 마님. 사람들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 겨울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고맙단 말은 노마님께 하십시오. 10월은 그렇게 대답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10월이 부엌에서 나오는데 산돌이 마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안채로 드십시오. 겹방이 편합니다. 20해를 겹방에서 지내셨습니다. 산돌이 손을 내밀었지요. 10월은 그 손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딱 한 번 안아보았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제 손보다 2배는 컸지요. 그때 사랑채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아주머니, 우진이 마루 아래로 다가와 나란히 섰지요. 저도 손을 잡아 드려도 되겠습니까? 10월은 2 손을 뻗었습니다. 한 손은 낳은 아들이, 한 손은 업어 키운 아이가 잡았지요. 10월은 2 사람의 손에
이끌려 마루에 올랐습니다. 20해 만에 처음 밟아보는 마루였지요. 10월은 마루 끝에 서서 대문을 내다보았습니다. 양옆에 두 아들이 나란히 서 있었지요. 눈이 그친 마당에 햇빛이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 문으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닫아두었으면 오지 못했을 것이고 열어두었기에 들어왔지요. 어머님, 10월은 나직이 불렀습니다. 어미는 낳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품어서 되는 것이라 하셨지요.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소희는 하루도 품어보지 못했습니다. 10월은 눈을 감았지요. 그런데 20해 동안 소인의 손이 그 아이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품는다는 것이 꼭 팔로만 하는 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10월이 매년 첫눈전에 쌓아두던 20섬이 산을 넘어갔고 그 곡식이 한 아이를 20살까지 키웠지요. 어미는 몰랐고 아이도 몰랐습니다. 허나 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시댁 사람들은 더 이상 10월을 씨바지라 부르지 않았지요. 곳간을 지킨 사람, 겨울을 지킨 사람이라 불렀지요. 그리고 10월은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이 있어요. 10월이 눈밭에 주저앉아 손바닥만한 무명 조각을 들여다보던 장면이에요. 집에서는 쫓겨났고 20해 동안 지켜온 무덤은 텅 비어 있었지요. 곳간 열쇠도 빼앗겼고 도둑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은 거라곤 자기가 손수 지은 손싸개 한 짝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짝을 들여다보던 10월은 이상한 걸 깨닫습니다. 손싸개는 본디 한 쌍인데 어째서 한 짝만 남았는가. 저는 그 장면에서 잠시 화면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10월은 그전부터 자꾸 손이 멎었거든요. 산돌이 눈 속에서 엎여 들어오던 그 밤부터요. 다친 발을 싸매주다 왼발에 붉은 자국을 보고 한 번, 상에서 메밀묵을 밀어놓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곳간에서 손난로 대를 미는 것을 보고 손에서 등불이 흔들렸지요. 그때마다 10월은 그냥 넘겼습니다. 세상에 메밀 못 먹는 사람이 한둘이겠냐 하면서요. 머리로는 그럴 리 없다고 계속 밀어냈던 거예요. 죽은 아이가 걸어 들어올 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밤 눈밭에서 짝이 안 맞는 손싸개를 한 짝 보는 순간 밀어냈던 것들이 한꺼번에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가슴은 이미 진작에 알아봤는데 머리가 뒤늦게 따라간 거지요. 생각해보면 10월은 그 청년을 처음 본 밤부터 그랬습니다. 눈 속에 엎어진 낯선 사내를 기어이 업어다 살려냈고 다친 발을 제 무릎에 올려놓고 밤새 싸매어 주었지요. 이유를 물었으면 10월도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던 거예요. 머리로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데 가슴이 먼저 손을 뻗은 겁니다. 그 아이를 딱 한 번 안아봤을 뿐인데도 말이지요. 어미는 낳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품어서 되는 법이라지요. 10월은 20해 동안 한 번도 그 아이를 품어보지 못했다 여겼지만 가슴은 하루도 그 아이를 내려놓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업어 키운 아이도 끝내 그 여인 곁에 남은 건 그래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10월이 살았던 그 자리에 관한 이야기 가만히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조선에서 대를 잇는 일은 무엇보다 중한 일이었지요.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리는 것이 가장 흔한 길이었고 나라에서도 문서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집안 안에서 조용히 처리하던 일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여인을 들여 아이를 얻는 일 말이지요. 그런 여인을 씨바지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국법에 적힌 제도가 아니라 집집마다 달랐던 일이라 자세한 사정은 남아있는 게 많지 않아요. 다만 분명한 건 그 여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야기 속 10월이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나무 그릇, 그게 되애입니다. 10대가 한 말, 10마리면 한 섬이었고요. 그러니 10월이 해마다 쌓두었던 20섬이면 쌀 2000대입니다.
그런데 이 되로 곡식을 재는 되질이 보기보다 손기술이었어요. 수북히 담고 손날로 쓱 밀어 평평하게 만드는데 미는 힘을 조금만 달리해도 양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곡간을 맡은 사람은 셋만 잘해서는 안 되고 손이 정직해야 했습니다.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지만 손은 정직했던 사람. 오늘 이야기가 그런 자리를 한 번쯤 떠올리게 했으면 합니다. 역사 한 자락은 여기까지 들려드립니다. 달빛 아래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달빛 아래 이야기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